일본은 왕족이었습니다. 일본의 제국주의가 한창인 그때 일본의 심정부에서 태어나 정복의 칼날을 쥐었던 남자, 왕족이자 장군이었던 그는 누구보다도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대항할 수도 없었죠. 심지어 그는 중국 난징에서 1937년 12월부터 6주 동안 약 20만 명이 넘는 중국인들을 학살하는 등 그 잔인함이 포악하기로 유명했습니다. 오늘은 프랑스 파리의 문화를 사랑한 일본 왕실의 왕자였지만 난징 대학살의 주범으로도 기억되는 등 일본 역사상 가장 복합적인 인물 중 한 사람인 아사코 야스히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스물탱이! 왕실의 아들 군복을 입다. 1874년 10월 20일 일본의 메이지 시대가 한창일 때 후시미노미야 가문의 넷째 아들이 태어납니다. 일본 왕실의 왕자로 태어났지만 직계도 집안의 장남도 아니었기에 그는 차기 일항의 정치 후계자는 아니었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정치적 야망도 왕위에 대한 어떠한 기대도 없었고 복잡한 현실을 도피하기 위함인지 그는 어릴 때부터 유럽 문화에 심취하게 되죠. 특히 베르사유 궁을 동경했다고 전해질 만큼 유럽 문화를 사랑했던 그는 20대 후반에 프랑스로 유학을 떠나게 되는데요. 일본 육군사관학교에서 공부했던 야스히코가 프랑스로 유학을 떠난 이유는 군사 전략을 배우기 위해서였지만 그의 눈을 사로잡은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프랑스의 예술과 건축물들, 특히 파리 유학 시절 당시 유행하던 아르데코 양식에 매료되어 귀국 후 이 건축 양식을 일본에 소개하여 건설한 아사카노미야 저택은 그의 영향력을 보여주는 건축물로 유명한데요. 이토록 예술을 사랑한 그였지만 일본으로 돌아와서는 예술가나 건축가가 되지 않고 다시 군인의 길을 걷게 됩니다. 당시 일본은 군국주의의 길을 걷고 있었고 왕족에게 군복은 명예이자 의무였기 때문에 야스히코가 군인이 된 것은 그리 이상한 일은 아니었죠. 일본의 왕자로서 군에 입대하여 많은 전쟁터를 누볐고 중장, 대장, 육군사령관 등을 거쳐 일본 왕실 최초로 장군까지 오르며 군대의 핵심 인물로 부상하게 됩니다. 대학살의 주범? 일본 육군의 요직을 두루 거치면서 야스히코 왕자는 정치적인 군인으로 변모해 갔고 만주사변, 상하이사변을 거치면서 야스히코 왕자의 역할은 일본 군대 내에서 더욱 중요해져 갔습니다. 그러던 1937년 중일전쟁이 발발하였고 그는 중국 난징으로 향하게 되죠. 사실 그는 상하이 전투에서 부상을 당해서 군대를 그만둘 생각을 하고 있었으나 당시 난징으로 향하던 군대의 지휘관이 부상으로 빠지게 되면서 나라의 명을 호출받고 다시 전쟁터로 향하게 된 것인데요. 야스히코 왕자는 난징으로 진군하는 일본군을 직접 지휘하지는 않았지만 그동안의 업적과 지휘 능력을 인정받아 실질적인 사령관이나 다름없었죠. 그리고 그가 난징에 도착하고 역사의 비극은 시작됩니다. 난징은 순식간에 일본군에 점령되었고 난징 대학살이라고 불릴 정도로 수십만 명의 민간인이 살해되었으며 강간, 방화, 약탈 등 일본군은 악마적인 모습을 보여주었죠. 이러한 악행이 과연 누구의 명령도 없이 가능한 일이었을까요? 당시 야스히코 왕자는 상부로부터 적의 저항 의지를 뿌리뽑기 위해 포로를 일괄 처형하라는 암묵적인 명령을 받고 난징 대학살을 명령했다고 합니다. 사실 그가 직접 사람들을 죽이라는 명령을 내렸는지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 중이지만 야스히코 왕자는 죽을 때까지 난징 대학살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고만 했죠. 하지만 여러 역사적인 자료를 보면 난징 대학살의 중심에 아사카 야스히코 왕자가 있었고 당시 그는 일본군의 실질적인 대장이었기 때문에 여러 논란에서 자유롭긴 쉽지 않은데요. 한 나라의 왕자 장군이었던 그가 자신의 행동에 책임지지 않고 이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하는 모습들이 조금은 겁쟁이처럼 느껴지네요. 나는 모르는 일이요. 전쟁이 끝난 1945년 일본은 패망하였고 전범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때 난징 대학살의 다른 책임자였던 마치 이완에는 사형 선고를 받고 교수형에 처해졌는데요. 하지만 아사카 야스히코를 비롯하여 일본 왕족은 전쟁 책임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일본의 왕족 유지와 통치 안정이라는 이유에서 연합군이 일본 왕실에겐 책임을 묻지 않았죠. 하지만 서로를 위한 우리가 모르는 모종의 거래가 있지 않았을까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요. 이로 인해 당시 일왕이었던 히로히토는 물론 왕족 전체를 전범 심판에서 제외하였고, 그렇게 야스히코 또한 전범 피해자로 법정에 서지 않았습니다. 전쟁이 끝난 뒤 패전국이었던 일본이 왕족의 권한을 대폭 축소하게 되면서 야스히코 왕자는 왕족의 신분을 잃고 평민이 되지만, 전쟁으로 피폐한 삶을 살아가는 평민과는 전혀 다른 럭셔리한 삶을 살아가는데요. 일례로 야스히코는 거의 매일 골프를 즐겼고 저택에서 정원을 아름답게 가꾸며 자신이 좋아하는 예술품을 수집하는 등 왕족 일대보다 더 풍족한 삶을 보냈습니다. 특히 골프 애호가로 유명했던 그는 전쟁 전에도 전쟁 후에도 이 취미를 즐겼는데, 심지어 도쿄 골프클럽의 명예 총재직을 맡을 정도로 노년에는 난징 대학살과는 상관없는 사람으로 살아가죠. 그렇게 야스히코 왕자는 난징에 대한 사과나 반성 단 한마디도 없이 향년 92세의 나이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스물탱이! 아사카 야스히코는 예술을 사랑한 잔인한 군인, 일본 왕실의 왕자로 일본 근대사에서 여러 모습을 보여준 인물 중 한 명인데요. 그는 겉으로 멋진 예술가였지만 충격적인 전쟁의 진실이 그의 인생에 숨어 있었죠. 그가 남긴 건축물들을 아직도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으며 지금도 사람들의 발길이 끊기지 않지만, 그가 남긴 침묵은 여전히 역사 속 미스테리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난징은 아사카 야스히코라는 그 이름을 잊지 못하고 있는데요. 수십만 명이 넘는 희생자와 끔찍했던 그 도시의 아픈 기억 속에 야스히코의 이름은 피로 새겨져 있죠. 이토록 한 사람의 삶은 찬란한 영광과 어두운 책임 사이에서 갈라지고 있는데요. 아사카 야스히코 왕자는 뛰어난 예술가이자 잔혹한 군인이었고, 그의 이름은 지금도 일본 근대사의 어두운 그림자와 함께 기억될 것입니다. 과연 역사는 그를 어떻게 기억해야 할까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